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이 2035년 130만 달러 돌파, 비트와이즈 CIO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이 2035년까지 13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 그리고 금과의 경쟁, 그리고 기관 투자 확대를 모델링한 종합적 보고서에 기반한 분석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정부 부채의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어요. 이 13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화폐가 발행이 될수록 이제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규제 완화이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암호화폐 규제가 굉장히 빠르게 풀려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이제 규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도입을 이제 세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 자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과 함께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자산이에요. 결국엔 뭐 2.3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제적으로 주식 채권에는 정말 미미한 자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점유율로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승, 그러니까 점유율의 증가 속도로 보면 정말 빨라요. 지금까지 어떤 자산들보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나온 지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트와이즈 이제 매트 호건도 이 솔라나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솔라나가 연말까지 대규모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월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주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트 호건, 이 금, 은의 한계, 비트코인이 돌파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위상이 뚜렷하게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이제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가장 독보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자산과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금이 은보다 선호되는 이유가 높은 밀도와 이동 용이성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높은 밀도라는 건 결국에는 이 더 작은 부피로 더 큰 가치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의 희소성이 이제 그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10억 달러 상당의 은을 복원하려면 물리적으로 이동조차 어렵고 이를 복원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금이 좀 더 선호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 우월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금과 은에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자체는 공간 자체를 전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큰 이점이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 또 빛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금과 은은 모두 능가하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금보다 큰 자산군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은이 경기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산업의 이제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 자체가. 은 자체의 뭐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쓸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이 많이 쓰이죠. 구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무튼 은도 이제 산업재로서 꽤 활용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은 이제 법정화폐 약화 국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이 법정화폐가 약화될수록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 금과 비트코인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것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은 결론적으로 모든 하드 자산이 상승세에 있으며 투자자들이 법정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을 대체 자산 투자로 표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비트코인이 모두 주목받고 있으나 비트코인은 그 특유의 속성으로 궁극적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상관관계를 보려고 두 가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지금 금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런데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최근에 들어서 흐름들이 조금 이제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일 때 이제 금이 먼저 앞서가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죠. 이때가 2024년 6월, 7월 정도부터 이제 금이 그때부터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세 그리고 조정을 계속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이었죠. 근데 이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그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딱 이때예요. 이때 보시면 정확하게 2024년 10월 정도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이때부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금은 횡보 조정 장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명확하게 딱 올라오고 나서 조정세가 나오자 그때부터 다시 이제 금이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다시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게 2025년 이제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도 금은 급격하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금이 다시 고점을 찍고 횡보 장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또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고점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만 달러 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이제 금이 먼저 상승하고 조정세가 나오는 그 시점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뒤따라서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단계적으로 지금 횡보세를 마무리를 하고 금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다시 횡보 장세, 오히려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이제 지루한 조정 장세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게 맞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금의 상승 추세를 똑같이 따라가서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시장 수익률을 나중에 또 거두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금이 상승률이 올해에는 상승률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승을 계속해서 먼저 항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수익률의 역전 현상들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명확하게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고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미국의 투자자 75% 암호화폐 없다. 전통 자산이 주류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지금 암호화폐에 많은 기회가 널려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코베이시 레터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신 조사를 했는데 미국 투자자의 75% 이상이 암호화폐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갤럽의 이전 조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율이 14%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미하죠.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호적이지 않고 이거를 아직도 이제 뭐 사기다 아니면 투기다 이런 식으로 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걸 암호화폐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투자 자체를 잘 안 하고 이제 보통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도 시작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앞서가는 국가잖아요.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정말 앞서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14% 정도밖에 암호화폐를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더더욱 이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관 중심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퇴직연금 401k에서도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암호화폐를 투자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USDT 공급 800억 달러 돌파라는 기사입니다. 트론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트론이 테더의 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론이 최근에 1위 자리를 꿰차면서 이더리움이 2위로 물러나는 이런 굴욕을 겪었는데 2025년 3월 이후에 줄곧 트론이 1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더리움이 1위를 다시 탈환한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왜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느냐? 테더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이 명확하게 전통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점점 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은 이제 수수료를 저렴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신뢰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보다는 신뢰성이 우선이고 보안성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거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굴리는데 지금 수수료가 문제냐 이거죠. 수수료 몇백억, 몇천원 아끼려고 잘못하면 이거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이제 감수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비용보다는 이 신뢰성과 보안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더 선호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힘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가장 신뢰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수료만 싸면 그냥 가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톰리 역시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내용들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말 1만 달러를 전망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의 구조를 고려하면 그들은 중립적인 체인 위에서만 사업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중립적 체인으로서 월가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더리움의 강점이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월가에서 이제 먹히고 있는 주요적인 이제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등의 이제 채택될 가능성도 아주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AI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일 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거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이 아발란체와 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아발란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국내 자산 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 운용과 지금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가 이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영 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펀드, ETF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전 세계 11위인가 12 정도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산 운용 규모 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아발란체와 이제 협력하는 부분에서 아발란체가 굉장히 큰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와 타당성 검토, 펀드 토큰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그리고 온체인 기반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이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6개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만 약 440조 원.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의 뭐 삼성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고 이 중 198조 원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결국에는 정말 많은 금액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많은 자금들을 운영하고 있고 아바랩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및 가상자산 기업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아이오밍주의 최초 이 주단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경험과 그리고 JP모건, 시티은행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실험, 그리고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의 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래에서 자산 운용에서 이제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발란체의 움직임들 한번 또 지켜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테더 기업 가치 5천억 달러 도전, 세계 보호 지형도 바꾼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거 한번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절대 강자죠. 지금 테더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업 가치 5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15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안카를로 데바스니 이 테도 회장이 순자산 2240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며 이게 이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요. 워렌 버핏까지도 제치고 세계 5위 부호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빠른 성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감들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워렌 버핏까지 제칠 정도인가? 너무 거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억만장者지수에 따르면 이 데바란시즈니 회장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그리고 레리 앨리슨, 마크 저크버그에 의해서 전 세계 5번째 부유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엄청난 이슈죠.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산업과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지를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네바시니 회장 이력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원래 이탈리아에서 이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DVD, 메모리칩 사업을 하다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블록체인 업계로 그때부터 발을 들였고, 이제 테더를 2014년에 공동 설립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창업을 공동으로 했는데 창업자들의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제국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서 금융 거물로 성장한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밌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